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바로 법무부인데요.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유관기관으로 함께 협업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기관별 부처 직원분들 모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신상정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담당하신 업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에 근무하는 이정희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수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용철 경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직원을 한자리에 모신 거 진짜 최초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기관별로 이 신상정보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신상정보제도는 무엇이고 또 기관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신상정보제도란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 정보의 일부를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기준 약 12만 건에 이르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법원에서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법무부에 등록된 정보를 연계받아 공개하고 고지하는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네, 신상정보 등록의 첫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 제출서를 접수하여 법무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마다 정해진 점검 주기에 따라 신상정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의무 위반 사항 확인 시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업해서 신상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법무부에서는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어떤 정보가 등록되어 있나요? 생명, 주소, 직업, 키, 몸무게 등 기본 신상 정보에서부터요. 사진, 전자장치 부착 여부, 그리고 제명, 성범죄 경력까지 성범죄자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간 등 강력 성범죄로부터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비롯하여 소위 딥페이크로 일컬어지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N번방 사건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도 사람마다 아니면 범죄 유형마다 다를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네, 법원의 선고형에 따라 그 등록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이고요. 징역형 등 3년 이하의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징역형 등 10년 이하의 경우에는 20년, 그리고 징역형 등이 10년을 초과할 때는 30년으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신상정보 제출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등록 대상자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서를 제출하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신상정보 등록이 대상이 되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첫째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사진 촬영 의무입니다.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출국 국가, 출국 기간, 출입국 예정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의무사항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그리고 매년 1회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형사처벌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청에서 신상정보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가족부로 넘어가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신상정보 제도를 운영할 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앱과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등 여러 조건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피해자 지원 등 여러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인터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라든가 그리고 내 주변 위치에 어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성범죄 예방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또 신상정보 고지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성범죄자 알림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요.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출입 시에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와 같은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와 기관의 신상정보 고지정보서를 보내드리는 제도입니다. 고지정보서에는 공개정보와는 다르게 성수의 수속까지 기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상정보 운영과 관련해서 각 부처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담당 부서로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범죄 예방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파이팅!